라는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까지는 부드러운 출력으로 꾸준히 속도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는데요. 이 기체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또백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요 근래 촬영을 하고 편집할 틈이 나지 않아서 한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점 구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간략하고 정확하게 단시간 안에 유익한 영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영상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에어천 전동 킥보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죠. 에어천을 타다가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고 제가 기변을 하게 될 이유가 생겨서 이렇게 오늘 지금 11인치 듀얼 모터, 이렇게 기암급 모터로 기변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변을 하게 된 이 11인치 기암급 전동 킥보드 리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주로 다뤄질 내용이 전 영상에서는 전동 킥보드 구매 동기였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구매 동기보다는 싱글 모터에서 기암급 11인치 듀얼 모터로 이렇게 기변을 하게 된 이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영상이 제품의 리뷰인 만큼 이 제품의 스펙과 특징을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체의 바퀴 크기입니다. 전에 운행했던 10인치보다 큰 11인치 휠에 광폭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오프로드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후 타이어 소모가 있을 경우 바로 온로드 타이어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오프로드에서 온로드 타이어로 교체 시 아스팔트에 접지되는 타이어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노면과 타이어의 접지력이 좋아지므로 브레이킹과 가속 시에 접지의 향상이 있고 승차감 부분에서 좀 더 탁월한 장점을 보여줄 것으로 이 타이어를 교체하게 될 시 이 기체의 진가는 조금 더 발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모터의 출력입니다. 이 기체의 출력은 앞뒤 각각 정격 2800W의 양유륜으로 구동되는 정격 5600W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600W라는 강력한 출력과 토크로 이 기체의 최고 속도인 90km까지 쭉쭉 밀고 나갑니다. 이전 1000W 싱글 모터로도 불만족스러운 출력은 절대 아니었으나 5600W 듀얼 모터의 아찔한 맛을 보니 이젠 절대 싱글 모터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황홀한 토크감을 보여줍니다. 공도에서 이 차량을 흐름을 따라가다가 차선을 변경할 때 70km 이상의 고속 영역에서도 옆에 있는 차의 앞으로 추월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힘이 강력합니다. 이전 싱글 모터를 설명할 때 30km까지는 강력한 토크로 밀어주다가 그 이후에 부드러운 출력으로 꾸준히 50km까지 속도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 기체는 50, 60, 70, 심지어 80이 넘어서도 힘이 남아도는 토크감이 빠지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30km 이하의 저속에서 풀스로틀 시 앞바퀴에 항상 슬립이 일어나곤 합니다.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90km에 이렇게 락을 걸어놨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스펜션입니다. 이 기체는 앞뒤 모두 일명 가위 서스펜션이라고 불리우는 C타입 서스펜션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서스펜션의 형상이 가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 서스펜션의 경우 승차감이 매우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을 개발할 때부터의 목적 자체가 좋은 승차감을 목표로 개발된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행을 해보니 특히 잔진동에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 푹신푹신하고 물렁물렁한 느낌을 주는 그런 물서스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80km 이상의 고속 역량을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과한 부드러움은 고속 주행 불안전성으로 바뀌어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움과 딱딱함을 적절히 잘 버무려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배터리입니다. 이 기체에는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파나소닉 21700 셀로 이루어진 60V 38.4A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국산 18650 배터리에 비해 품질과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충전압은 다른 60V 기체들과 다르지 않은 67.2V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주행거리 약 600km 정도를 주행하며 한 번도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주행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배터리의 용량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이 기체를 타고 지금까지 제일 멀리 가본 거리는 카카오 내비 기준 45km로 완충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고도 배터리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기체의 최대 주행 거리를 측정해보는 영상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브레이크입니다. 이 기체의 브레이크는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브레이크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5단계의 전자브레이크의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뒤 5600W 양륜 모터에 역회전 토크를 걸어서 전자브레이크를 개입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전자브레이크 시스템의 제동력은 고속에서의 개입이 아니라면 예상보다 강력하게 개입됩니다. 전자브레이크의 강도를 5단계로 설정하고 30km 이하의 속도에서 전자브레이크만 개입시켜도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로 강하게 개입됩니다. 시내 주행이나 골목 주행에서 완전히 정차할 때를 제외하고는 디스크 브레이크의 사용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자브레이크 시스템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자브레이크 시스템이 개입됐는데도 제동거리가 부족하다면 앞뒤로 달려있는 물리적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추가 제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이어 방식의 브레이크보다 성능이 좋고 섬세한 제동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패드가 디스크에 닿았을 때 바로 마찰이 탁 걸리면서 서는 느낌이 아닌 소나기에 힘을 주기 시작해야 마찰이 부드럽게 걸리는 느낌입니다. 또 앞제동은 좀 잘 들어주는 반면에 전자브레이크 개입을 차단하고 테스트해본 뒷브레이크는 살짝 잡으면 안 잡히다시피 거의 미끄러지는 느낌으로 굴러갔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뒷바퀴가 잠기면 중심을 잃을 수도 있어서 전자브레이크 개입에 의존하려는 의도적인 세팅일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덧붙여 이 브레이크에는 EABS 시스템이 들어갔으나 일반 ABS 시스템은 당연히 이 기체에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정거를 할 일이 생긴다면 뒷브레이크의 강한 개입은 가급적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잔량이 많이 남아 배터리의 전압이 높을 때에는 전압이 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전자브레이크가 꺼져 고전압 상태에서는 전자브레이크가 개입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째, 계기판 스로틀입니다. 전에 운행했던 에어 1000 그리고 그 외의 싱글 기체들을 운행해 보았을 때 전동 킥보드의 1단, 2단, 3단이라는 기어 단수가 단지 속도 제한 차이만 있을 뿐 출력의 차이가 없어서 단수의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기체는 조금 달랐습니다. 1단부터 3단까지 기어별 단수마다 출력과 스로틀링 반응 속도가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체에는 모터를 하나만 쓰냐 두 개를 다 쓰냐 설정해주는 싱글 듀얼 버튼이 존재하고 그 옆에 에코, 터보 버튼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개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싱글 듀얼 버튼은 후륜으로만 주행할 건지 아니면 상시 4륜으로만 주행을 할 건지 선택하는 버튼이고 에코 터보는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처럼 모드 설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체에서 에코로 설정할 시 풀스로틀링을 제외하고는 출력이 아주 부드럽게 제한되며 최고 속도가 25km로 제한됩니다. 추천하는 세팅은 상시 듀얼 모드의 터보 모드입니다. 싱글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오르막 주행이나 급가속 시 컨트롤러나 모터에 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듀얼 모드로 운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 7번째, 기체의 완성도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느냐에 따라 개인적인 편차가 많이 따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전에 제가 운행했던 나노윌 에어 1000 모델은 매주마다 볼트 풀림을 점검하고 방청과 윤활 작업을 해주었으며 현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나노윌 기체는 볼트를 조이면 항상 전체 볼트 개수 중 3분의 1 이상은 돌리면 조금씩 다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한 바퀴 이상 돌아가는 볼트들도 있었죠. 주행으로 올라온 진동으로 인해 볼트가 풀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변한 이 기암급 기체는 현재 600km 넘게 주행을 했고 저로서는 충분히 기체를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청소 및 정비를 5번 정도 해주었지만 볼트 등 고장 부품이 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8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며 그 속도로 예상치 못한 큰 요철도 만나고 방지턱도 무리하게 넘고 불규칙한 노면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주행 충격과 진동이 많이 올라오는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볼트가 단 한 개도 풀리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놀라웠고 이 기체의 완성도와 마감 부분에 있어서 한층 더 신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청소와 관리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드리고 싶지만 영상의 길이를 생각해 청소와 관리에 대한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체의 스펙을 7가지 파트로 나누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기체는 제가 제 돈 주고 직접 산 내돈내산 기체이며 현재 편집이 마무리가 되어갈 무렵 누적 주행거리 오디오가 벌써 1100km를 또 훌쩍 넘겼습니다. 그만큼 가지고 계시면 활용도가 높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로 도로주행이 가능하고 유튜브에 심심치 않게 또는 뉴스에 심심치 않게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잘 활용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면 정말 이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것이 없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한국에서도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네이버 스토어 준또 스토어를 이번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판매하지 않고 카테고리를 하나 지정하여 5개 이상의 물건을 소싱한 다음 5개 물건 중 비교 분석하여 최종 결정된 제품만 엄선하여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준또백이었습니다.